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과연 2023-2024 시즌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공격 라인 파트너로 활약할 선수는 누가 될까요? M&M 트리오,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의 공격 스트라이커를 구축했던 파리. 그런 엄청난 선수들에게 투자하고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실패했죠. 리오넬 메시가 떠난 자리에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면서 네이마르, 음바페, 이강인 이 꿈의 조합이 가동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M&M 트리오가 일거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팀 훈련에 합류했지만 몸 상태 이슈도 있고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1년 남은 가운데 연장 옵션 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지금 구단과 강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마찰 속에 파리 쪽에서는 음바페에게 너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협박성 으름장까지 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음바페와 파리 사이의 이 갈등 양상, 최신 상황은 어떤지, 음바페의 겉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부터 음바페가 떠날 경우 이강인 선수와 호흡을 맞추게 될 새로운 공격수 영입 리스트들이 현지 언론, 유럽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믿을만하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바페가 떠날 경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고점을 찍은 마커스 레시포드가 합류할 수 있다. 레시포드 영입에 파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믿을만한 기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새로운 파트너가 레시포드가 되는 상황이 올까요? 일단 시간순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최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독점 보도를 통해 파리가 음바페에게 화가 난 이유는 음바페가 이미 내년 여름에 자유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하겠다라는 약속을 맺었다, 합의를 맺었다, 이 상황에 있어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는 내년 여름에 가는 건 좋은데 우리에게 이적료를 남기고 가라, 그러려면 연장 계약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이적료를 남기고 당장 떠나라, 이 두 가지의 생각만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파리가 2억 유로의 이적료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조금 낮춘 것 같아요. 이제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태고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없는 데다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낼 수 있는 재정적인 한계를 파리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돈으로는 1억 5천만 파운드, 유로로 따지면 1억 7천만 유로 정도, 1억 7, 8천만 유로 정도에는 보내줄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옵션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 2억 유로를 다 달라는 건 아니니까 올여름에 돈 내고 데려가라, 이런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정통한 기자인 압델라 불마 기자 역시 비슷한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음바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파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음바페는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올 시즌에 그냥 남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파리가 음바페에게 구단을 좀 생각해라, 이런 읍소를 하고 있고, 읍소 플러스 조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클럽의 재정 균형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정 균형을 위해서 FA로 떠나는 것은 안 된다. 결국에는 지출만 있고 수익이 없는 상태면은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카타르 자본이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선수 등록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보강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우리한테 발생시켜주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음바페가 파리에 남을 때마다 잔류 보너스도 받아왔고 엄청난 연봉도 받아왔고 또 이적료 없이 영입되면서 실제로 이적료만큼의 계약금을 줬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본인이 지금 이적료를 챙기면서 계약금을 레알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 돈을 우리한테 넘겨라, 이미 우리한테도 많이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사실 이제 파리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매각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라고 소개를 한 것인데요. 양측의 문제는 결국 감정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 감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켈라이피 회장이 직접 음바페와 음바페의 가족인 대리인들과 미팅을 갖기도 했는데 이 미팅 이후에도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엔리케 감독 선임 기자회견에서 알켈라이피 회장이 직접 음바페의 상황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프랑스 레키프지의 보도를 보면 음바페가 파리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파리가 올여름에 영입하고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젊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이제 유망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챔스 우승을 하고 싶은데 이 선수들로 챔스 우승이 되겠어? 사실 이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센시오, 이강인, 우가르테 이런 선수들이 챔스 우승 도전의 야망에는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을 음바페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음바페는 한 시즌 더 파리에 머물면서 챔스 우승에 실패하고 싶지 않다. 프랑스에서 모든 타이틀을 거머쥐고 프랑스 최고의 선수로 계속 선정되고 있지만 프랑스 리그왕의 수준 문제 때문에 내가 발롱도르에 도전할 수가 없으니 챔스 우승이 가능한 팀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떠나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뭐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보도에 따르면 사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협의를 하고 언론에 흘려서는 안 된다. 왜 이 협상 과정들을 언론에 다 흘려서 파리가 협상에서 우위를 못 가져가도록 만들었느냐. 여기서 이제 감정 차이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이어서 음바페가 최근에 또 한 번의 인터뷰를 통해 논란을 만들었죠. 바로 파리에서 뛰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파리에서 아무리 좋은 플레이를 보여도 파리에 있기 때문에 리그왕에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팀은 조금 분열된 양상이 있다. 뭉치지 못했다. 그래서 우승을 못하는 것이다. 내가 못해서 내 경기력에 문제가 있어서 챔스 우승 못하는 게 아니라 팀이 문제다라고 저격하는 발언을 남겼고 그로 인해 현재 팀 내 주력 선수들과 또 영입 선수 일부가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구단에 얘기를 했고 알켈라피 회장도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고 또 구단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자본의 주체인 카타르 왕가조차도 굉장히 화가 난 상황입니다. 음바페가 이런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더더욱 파리가 올 여름 혹은 내년 여름에 벌어질 수 있는 음바페의 이적 상황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파리 지역 일간지인 르파리지앵은 파리 측에서 음바페를 압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발언인데요. 일단 카타르 왕가 측에서는 음바페의 이런 행동과 발언에 굉장히 화가 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아라! 라는 그 하다를 했다고 합니다. 팔고 싶은데 음바페가 남고 FA로 떠나고 싶어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파리에서는 음바페 3까지 망치고 지금 모든 커리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흠집을 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2군에까지 보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싶기도 해요. 그를 쫓아내기 위한 너가 FA로 떠나기 위해서 올 시즌에 남으면 너 큰일 날 수 있어. 이렇게 좀 약간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요소가 뭐냐면 프랑스의 정통한 매체인 프랑스 풋볼의 보도에 따르면 음바페에게 연봉을 지급하지 않겠다. 너가 구단에 이렇게 해를 끼치는 상황을 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합법적인 그 방안을 찾아서 연봉을 지불하지 않겠다. 사실 연봉을 그냥 지불하지 않으면 이제 임금 체불이 되고 파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법적 이슈를 다 체크한 이후 올 시즌에 이대로 남을 경우에는 연봉도 주지 않고 경기도 뛰지 않게 하겠다. 약간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뭔가 음바페와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전 파리 디렉터인 레오나르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음바페는 이미 파리를 떠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그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 음바페가 없을 때도 파리는 있었던 팀이고 음바페가 없어도 파리는 존재할 팀이다. 음바페가 6년 동안 파리에 있었지만 그동안 음바페는 파리를 우승으로 이끌지 못했다. 챔스 우승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가 있다고 우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건 좀 말장난이죠. 음바페가 있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맞고 음바페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과 뭉쳐서 특히 올 시즌도 음바페가 재계약을 한다면 분명히 지금 영입한 선수들과 더불어 엔리케 감독이 더 강력한 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음바페가 없더라도 음바페가 이적료만 남기고 간다면 그 돈으로 충분히 구단 재투자가 가능하고 더 강력한 팀을 만들 수 있으니 음바페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의 대중지인 빌트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가 떠날 경우 마커스 레시포드를 대체자로 보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사실 현재로서는 레시포드가 맨유에서의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는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파리가 레시포드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지난해 여름입니다. 음바페 같은 경우엔 이미 지난해 여름에 파리 측에 내가 연장 계약 옵션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면으로만 올 여름에 보냈을 뿐이다. 즉 장기적으로는 이제 레시포드를 음바페의 대안으로 파리가 생각하고 조금은 떨어져 있던 시점에 저렴하게 데려오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레시포드가 오는 상황이 되지 못했고 또 음바페가 파리에 남게 되는 상황이 좀 확고하게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시포드는 맨유에 남았는데 또 맨유에서 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레시포드의 상황은 달라졌다. 파리가 레시포드를 원했던 건 지난해지 올여름은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CBS에서 프리미어리그를 취재하는 미국의 벤 제이콥스 기자에 따르면 파리는 이번에도 올 여름에도 레시포드에 관심이 있는 것은 맞다. 다만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일단은 음바페 사태가 해결돼야 레시포드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데 음바페가 떠날 가능성을 고려한 채 레시포드 측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미팅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 파리가 느끼기에는 레시포드가 협상에 응하긴 했으나 이게 맨유와 재계약 협상에 있어서 레버리지, 지렛대로 활용한 것이다. 파리가 나를 원하고 있으니 맨유 너네 나 연봉도 올려줘야 재계약할 거야.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사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같은 경우도 레시포드의 맨유 재계약은 거의 뭐 히어리고 수준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보도에 대해서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니다. 긍정적인 건 맞지만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영국의 토크스포츠 같은 경우도 단독 보도로 지금 오늘 나온 기사에서 레시포드가 맨유와 재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맨유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다만 거액의 연봉을 보장하기 위해선 구단 매각 문제가 조금 더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또 정리되지 않는다면 레시포드에게 그 엄청난 그 규모의 지금 주급 35만 파운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제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음바페의 이적과 맨유의 구단 인수 문제, 카타르가 얽힌, 카타르 자본이 얽힌 이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음바페와 레시포드의 거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참고로 레시포드는 왼쪽을 기반으로 최전방도 볼 수 있고 득점력을 갖추고 있어서 음바페의 역할을 그대로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대체자라고 할 수는 있어요. 지금의 폼도 그렇고요. 다만 맨유에 남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높다. 맨유도 유수 출신이기도 한 레시포드를 내주려 하지 않고, 레시포드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 시즌 굉장한 활약을 펼쳤고 이제 포텐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리그왕으로 간다? 맨유에서 밀렸을 때, 맨유에서 안 좋을 때는 가능했지만 큰 고려 대상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이적시장 전문 기자인 산티 아우나 기자는 우스만 덴벨레가 음바페가 떠날 경우 영입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프랑스 대표 선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바르셀로나와의 계약 조항에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 없이 곧바로 데려올 수 있고 무리되지 않는 금액이잖아요. 게다가 음바페가 파리가 원하는 대로 올여름에 충분한 이적료를 남기고 간다면 덴벨레를 영입하고도 1억 유로 이상의 돈이 남기 때문에 괜찮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덴벨레가 음바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블 기술도 좋고 도움 능력도 좋고 득점력도 없지는 않지만 이 선수는 오른쪽을 기반으로 뛸 때 잘합니다. 음바페가 왼쪽에서 기반으로 하면서 전방으로 들어간다면 덴벨레는 왼쪽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왼쪽에서는 경기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는 선수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메시가 떠난 가운데 아센시오, 이강인을 영입했잖아요. 근데 아센시오, 이강인도 기본적으로 오른쪽을 보면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덴벨레도 오른쪽을 잘 본다면 아센시오, 이강인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물론 그럴 경우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마요르카에서처럼 뛸 수도 있겠지만 왼쪽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왼쪽의 주력 자원이. 물론 네이마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이마르가 부상일 수도 있고 또 네이마르가 결국 떠나게 된다면 왼쪽 자원은 더더욱 부족해져요. 물론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더 많은 활용성을 왼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덴벨레가 올 경우에는 최전방에 또 득점력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아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콜로 무아니도 프랑스 대표 선수이고 또 이제 전방과 측면을 모두 볼 수 있는데, 이 무아니 같은 경우도 그런데 오른쪽을 보는 선수잖아요. 실질적으로 음바페의 대안으로 가장 좀 이상적인 옵션은 레시포드인데, 다만 레시포드는 말씀드린 대로 맨유 잔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음바페가 떠날 경우 최전방 득점력의 무게감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무아니가 와서 이 득점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유력하고 좀 확실해 보이는 옵션이고, 아센시오가 가짜 9번으로 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이마르가 남을 경우엔 네이마르, 무아니, 아센시오, 네이마르, 무아니, 이강인,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아센시오와 네이마르가 유형상으로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마르, 무아니, 이강인이 조금은 주전 라인업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덴벨레가 오게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이 조금은 전천후 백업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무아니나 레시포드가 오는 게 좋고, 또 레시포드가 팀에 있어서는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아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무아니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가 남는다고 해도 9번 공격수로 영입하려고 했던 선수거든요. 지금은 이제 왼쪽 공격수를 보강해야 되는 차원이라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또 등장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결국에 음바페 거치에 따라서 파리가 올 여름 이적 시장의 계획을 새로 아예 짜야 될 수도 있는데요. 파리가 이미 훈련을 시작했고 또 다음 주면은 일본 투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훈련도 돌입을 해야 됩니다. 7월 말까지 파리가 이제 기다리겠다, 7월 말까지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음바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 갈등 상황이 정말 극단적인 막장 싸움으로 이어지게 될지, 한준TV에서 또 이강인 선수의 입단으로 인해 더더욱 관심이 커진 파리 생제르맹의 최신 소식 빠르게 정리하고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